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계정 과목별 회계 처리 첫 번째 유동 자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거 다 배우셨으니까 일단 학습 순서 볼게요. 자산 배우시고 그 다음에 부채, 그 다음에 자본 이렇게 쭉 다 계정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 항목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비용 항목 이렇게 배우시면 전체 계정 과목이 다 끝나는 거죠. 여기까지가 재무상태표 계정, 손익계산서 계정 쭉 이렇게 이제 진행하실 거예요. 지금부터는 잘 하셔야 되겠죠. 일단 자산은 일부에 보고할 때 자산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크게 유동자산,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1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쪼개서 보고한다고 말씀드렸죠. 1년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 같은 자산은 유동자산. 얘는 1년 이후가 아니라 1년 이상 장기간 투자 목적,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 이런 것 등등도 따로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이렇게 구분하죠. 재고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쳐서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그렇지 않은 나머지 거.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당좌자산의 뜻을 보시면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보고기간 종료일이 어딘지 아시죠? 회계연도 요날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회계연도면 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 같은 자산을 당좌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그다음 뭐냐? 단기 금융상품,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쭉 배우실 거예요. 그 지금 여기 하려고 하는 거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뭐냐? 이렇게.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과 예금, 현금성 자산으로 한대요. 이제 요 속에 들어가 보면 현금이 있고 예금이 있고 현금성 자산이 있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요거 이렇게. 자, 그리고 현금에 들어가 보면 번호가 이제 101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이제 전산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계정 과목, 이게 지금 다 계정 과목 이름이에요. 공부하셔야 될 게. 이걸 일일이 현금 이렇게 치고 찾으면 너무 재미없죠. 너무 많이 쓰는 것들은 번호를 그냥 직접 외우셔야 돼요. 101번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빠른 거죠. 유동성이 빠른 순서대로 자산은 비율이 될 거니까. 자주 쓰는 거 번호 써드렸으니까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의 내용이 있는데, 현금에 잘 들어가 보면, 현금에는 통화가 있고요. 뭐가 있냐면, 통화 대용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통화를 좀 더 들어가 보면요. 동전이 있고요. 지폐가 있어요. 동전을 좀 더 들어가 보면 뭐가 있겠어요?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있겠죠. 자, 외부에 이제 자산을 보고해야 될 텐데, 어디까지를 보고해야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재무 상태를 보고 싶어요. 삼성전자의 12월 30일 현재 동전 10원짜리가 5개, 100원짜리가 2개 이렇게 보고 하면 좋겠어요? 좋지. 근데 어디다 써먹겠냐? 다 동전인데. 예? 그죠? 너무 심하잖아. 통화가 얼마고 통화 대용증권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뭐 하겠어? 현금이 얼마고 예금이 얼마냐? 현금 자산이 얼마냐? 보고해서 뭐 하겠어? 다 똑같을 건데. 그래서 자, 여기 쓰는 요 이름 있죠? 여기서 이렇게 쓰는 요 이름들은 외부에 보고할 때 쓰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요 깊이까지는 알고 싶지 않은 거야. 알아서 뭐 하겠어? 현금에
현금에 1억이 있고 예금 통장에 1억이 있어봤자 뭐예요? 뭔 차이가 있어? 둘 다 똑같은 돈이잖아. 찾으면 다 될 텐데. 예? 그래서 외부에는 요 이름을 보고해달라는 거고. 그런데 내부에서 관리를 할 때 현금이 얼마고 예금이 얼마인지를 다 묶어가지고 요 이름을 보고해버리면 외부에서는 관심이 없다니까. 이름을 다 현금 받아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금에다 돈 넣어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해버리면 사장님이 야 예금 통장에 돈이 얼마 있냐? 모르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한꺼번에 쓰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요 이름이죠.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부에서 관리하는 목적으로 쓰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지금 다 여기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 자, 이걸 각각 쓰면 외부에 보고될 때는 이 이름이 이렇게 통합이 돼가지고 자동으로 집계가 됩니다. 내가 따로 집계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상 자동으로 집계가 돼서 보고될 테니까 여기 이름만 잘 쓰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구절. 자, 그러면 이제 현금이라는 이름은, 이거 계정 과목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현금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현금, 현찰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이제 그 속에 뭐가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보고 이런 것들은 이제부터 요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는 다 배우셨잖아. 이것이 지금 자산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자산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나한테 들어왔다. 증가가 됐다고 생각하면 왼쪽에 쓰는 거고 이게 감소가 됐다 그러면 오른쪽에 쓰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쓰는데 그 이름을 뭘 쓸 거냐를 지금 배우는 겁니다. 금액하고 이렇게. 자, 이게 이런 것이 나한테 들어왔니?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통화라고 적는 게 아니라 현금이라고 이렇게 적으란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나갔냐? 그러면 현금이라고 적어서 빼라는 거야. 응? 이해됐죠? 위치는 이미 배우셨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 봅시다. 통화. 통화는 자, 먼저 현금부터 볼게요. 현금이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빚을 갚는데, 그러니까 물건 살 때, 남한테 일 시킬 때, 또는 빚을 갚을 때 사용하는 교환의 대표적인 수단이 현금이에요. 현금 모르는 사람 있겠어? 자, 일상에서 현금은 뭐라고 불러요? 돈이라고 부르죠, 돈. 이 돈은 애들도 알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현금은 이 돈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돈은 얘를 말하는 거야, 얘. 이 통화를 우리가 일상에서 돈이라고 불러요. 동전, 10원짜리, 100원짜리 돈이라고 부르잖아. 동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거를 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부르는 통화 이 돈도 현금이라고 불러요. 계정가문 명칭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 뭐도 현금이라고 불러라. 통화 대용 증권도 현금이라고 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얘가 중요하겠죠. 일상에서는 이걸 현금이라고, 현찰이라고 하지 않는 건데. 그래서 통화 대용 증권의 뜻이 뭐냐? 이 통화 대용 증권은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 없이 통화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따로 쓰지 말라. 여기 안에 주로 들어있는 이름이 수표예요. 네? 우리 수표를 돈이라고 부르잖아요. 수표도 돈이고 현찰이라고 하진 않고 수표는 수표라고 불러요. 근데 요걸 받았을 때는 통화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요런 수표를 받았을 때는 통화 대용 증권 또는 수표라고 쓰면 이름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게 얘가 뭐야? 다 똑같은 거잖아. 아무런 제약 없이 얘로 바꿔서 물건 살 때 쓸 수도 있고 여러분 뭐 밥 먹고 10,000원짜리 내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100,000원짜리 수표를 내도 밥값 결제해 주잖아요. 나머지 뭐 몇만 원 남겨주지. 응? 좀 인상을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얘들은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 없이 통화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름을 각각 쓰지 말고 각각 쓰면 이름만 많아지잖아. 그냥 현금이라고 합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에 보시면 통화에는 동전과 지폐가 있고 이건 한국은행이 발행한 돈. 그다음에 통화 대용 증권에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화 대용 증권은 이제 주로 다 수표예요. 알아둬야 될 수표가 딱 두 가지 있네요. 첫 번째가 타인 발행 당좌 수표, 은행 발행 자기합 수표. 흔히 보는 게 은행 발행 자기합 수표. 우리가 일상에서 은행 발행 자기합 수표라고 안 하고 그냥 자기합 수표라고 하죠. 이거 뭐라고 불러? 현금이라고 해야 돼요. 들어오면 현금 들어왔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은행 발행 자기합 수표는 발행인이 은행으로 돼 있어요. 국민은행 이렇게 뭐 신한은행. 근데 은행이 아닌 사람이 발행하는 수표도 있어요. 그게 바로 타인 발행 당좌 수표예요. 타인 발행 당좌 수표. 뭔가 이제 배우시면 될 거니까. 자, 이것도 그냥 수표구나. 그런데 은행이 아니라 타인.
타인을 다른 말로 동점이라고도 부릅니다. 뭐로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동점을 타인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나는 당점이라고 불러요. 나야 나이. 이거는 타인이야. 그래서 타인이 은행이 아닌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도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 없이 통화로 바꿀 수 있으니까 현금이라는 이름을 씁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말고 나머지 송금수표도 있고 다 수표잖아요. 송금수표, 가계수표, 뭐 여행자수표 이런 게 뭔지 궁금하면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물어봐요. 다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그냥 이것들이 이거구나. 내가 직접 만져본 적은 없지만 다 아무런 제약 없이 통화로 바꿀 수 있구나. 우편한 정산을 많이 받겠죠. 저기 시골에 은행이 없는데 아버님한테 돈 보낼 때 우체국에서 우편한 사가지고 또는 뭐 전신한 사가지고 보내면 아버님이 그 우체국가 준 걸 갖고 우체국 가서 돈 찾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만기가 된 공사채 이자표. 사채나 나중에 또 배우시겠지만 공채나 사채를 사면 이자를 받게 되는데 이자표가 있어요. 딱 받기로 한 날짜가 지났어. 그러면 이거 딱 뜯어갖고 돈 이렇게 집어넣으면 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통화대용증권이라고 부르는 거고 만기가 됐대요. 어음인데 어음은 원래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기간이 딱 있어가 돈을 받는 건데 어음을 딱 기다렸다고 만기가 다 됐어요. 그럼 집어넣으면 돈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통화대용증권이다. 그다음에 배당금을 받기로 한 통지표. 어디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배당금 지급 통지표가 있어요. 그럼 받은 돈 갖다 집어넣으면 돈 줄 거니까. 그런 것들은 인터넷 검색해 보시고 객관식을 대비해서 한번 받으시면 돼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이거예요. 자, 이런 것은 아무런 제약 없이 통화로 바꿀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왔다. 이게 들어왔다 그러면 왼쪽에 현금, 이게 나갔다 그러면 오른쪽에 현금인 거예요. 이해됐죠? 자, 사례 볼게요, 이제.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하십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현금 100만 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합니다. 회계 처리 입장은 나예요. 내가 회사인데 나한테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온 거 있으면 먼저 적어요. 현금. 알 수 있는 쪽부터 적으면 되니까 100만 원. 자, 그리고 나간 거 있나 봐. 뭐 나갔냐? 나간 건 하나도 없잖아. 그럼 그 다음 뭐예요? 자산이 감소한 거 아니니까 부채가 늘었니? 뭔 빚이 늘어? 자본이 늘었니? 맞네요. 출자 받았죠? 자본금이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아는 쪽 하나 먼저 적고 반대쪽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외우신 거 있죠? 그대로 채우시면 돼. 그래서 얘는 자산의 증가. 처음이니까 적어볼게요. 자산이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왼쪽에 적은 거지. 얘는 왜 오른쪽에 적었냐? 자본이 증가하니까 오른쪽에 적은 거지. 맞네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보르네오 가구에서 사무용 책상을 10만 원에 사옵니다. 대금은 현금 줘요. 들어오는 거 보입니까? 책상 들어오잖아. 나가는 거 보입니까? 현금 나갔잖아요. 자, 들어왔어. 아무 쪽이나 먼저 쓰면 돼요. 책상 10만 원 주고 책상 10만 원짜리 들어왔죠. 돈 나갔잖아, 현금. 현금 10만 원 나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거래를 봐야 되겠지. 책상이 왜 왼쪽에 적혔냐? 자산입니다. 자산의 증가. 왜 현금이 오른쪽에 적혔어요? 자산이 줄었잖아. 자산 감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 책상을 사올 때 책상이라고 하고 의자를 사올 때 의자라고 하고 전화기 사올 때 전화기라고 하고 복사기 사올 때 복사기라고 하고 그러면 이름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비품이라고 부릅니다. 비품. 하나씩 쓰면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요거 책상은 책상, 의자는 의자 이렇게 안 하고 이것도 이제 뒤에 배우시게 돼요. 지금 한번 들어놓고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게 갖춰놓고 있는 물품 그리고 뭐 비품이라고 하잖아요. 준비해놓은 물건, 뭐 컴퓨터, 책상, 의자, 소파, 전화기, 팩스 이런 것 등을 샀는데 이것들을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면 다 묶어서 그걸 비품이라고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놓으시고요. 각각 이름 안 쓰고 너무 많으니까 유형자산 편에서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품 50만 원을 사옵니다. 상품 사왔죠? 들어왔네요. 대금은 은행 발행 자기압수표 줍니다. 자, 상품 들어온 거 보이죠? 아는 쪽부터 써요. 상품을 50만 원을 사와요. 자, 뭐 줘야 되는데 은행 발행 자기압수표를 줬대요. 자, 은행 발행 자기압수표가 나가요. 은행 발행 자기압수표가 지금 없어지는데 나한테 들어있을 때 뭐라고 돼 있겠어?
현금이라고 돼 있잖아. 요거 갖고 있으면 뭐라고 한다고? 통화 대형 증권이니까 현금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때 현금을 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요. 그래서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고, 은행 발행 자기압 수표라는 이 통화 대형 증권인 자산이 감소한 거예요. 관심은 여기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은행 발행 자기압 수표가 나가는 것은 자산인 현금 자산의 감소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전 시간에 했었죠. 상품을 매출했대요. 상품 30만 원을 팔았어요. 얼마짜리인지는 안 가르쳐 주죠. 관심 없어. 그 다음에 동전 발행 당좌 수표 받았어요. 그래서 받은 거 알겠다고요? 먼저 적어요. 동전 발행 당좌 수표 받았대. 동전은 타인이라고 했어요.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았어요. 나는 뭐라고 해야 돼요? 타인 발행 당좌 수표는 뭐라고? 통화 대형 증권이니까 현금하기로 했잖아. 왜?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 없이 통화로 바꿀 수 있으니까 현금이라고 하세요. 당좌 수표라고 하지 말고. 이름 많아지니까. 30만 원 받았어요. 자, 그리고 상품을 팔았죠. 상품 빼낼 수 없다고 그랬죠.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나중에 한꺼번에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만 잡으시면 돼요. 자, 요거 전 시간에 가장 여러분이 어렵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상품을 팔았습니다. 그럼 바로 수익 잡으시면 돼. 수익 발생이에요. 상품을 빼낼 수가 없다니까. 금액을 안 가르쳐 주잖아. 얼마짜리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수익 잡고 받은 돈 적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분개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 읽다가 아는 쪽부터 먼저 적어. 출자를 받았다고? 이거 잘 모르겠다고? 돈 들어왔잖아. 일단 적어. 여기가 들어온 것이면 여기다 적고, 뭐가 나가면 이쪽으로 적으랬죠? 들어왔잖아, 현금. 적어. 나간 게 없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 찾아, 이제. 자산이 줄었냐? 아니잖아. 부채가 늘었냐? 아니잖아. 자본이 늘었냐? 맞잖아. 수익이 생긴 건 아니잖아. 그래서 자본금 이렇게 채우시고. 자, 뭐 들어온 거 있어? 책상 들어왔대요. 책상이라고 하지 않고 비품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비품 적어. 뭐 나간 거 있냐? 현금 나갔잖아. 현금. 자, 상품이 사왔네. 상품 들어왔잖아. 뭐 늘었잖아. 상품 적어. 뭐 나간 거 있냐? 자기압 수표 줬잖아. 자기압 수표가 나갔죠. 자기압 수표가 나한테 뭐로 잡혀 있어요? 현금으로 잡혀 있잖아. 현금 빼. 그 다음에 상품을 팔았죠. 상품 빼내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알 수가 없어요. 수익 잡아요. 또는 뭐 현금 받았잖아. 현금 먼저 적고 여기다 적을 수 있는 게 뭘까? 자산이 줄었냐? 상품을 팔았다니까. 자산이 준 그 상품은 빼낼 수는 있지만 그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짜리가 30만 원에 팔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분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익 잡는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지금 여기 한 거죠. 현금. 그 다음에 예금 볼게요. 예금은 당좌 예금, 보통 예금,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예금으로서 기한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한 예금을 말합니다. 모든 기간은 다 보고기간 종료일이에요. 보통은 다 1월 1일부터 12월 말이면 여기 요 보고기간 뭐 단기에 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유동자산이지. 1년 이후에 도래하면 유동자산이 아니겠지. 되셨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한 예금 말합니다. 자, 보통 예금을 모르시는 사람은 없겠죠? 내가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돈 나가고 보통 예금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모르실 분은 없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게 당좌 예금이겠죠? 당좌 예금을 한번 살펴볼게요. 당좌 예금은 뭐냐면, 뭐, 상황을 좀 설명할게, 먼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야, 내가 최대리인데, 최대리가 지금 직접 출판사를 하고 있잖아요. 최대리가 책을 만들어서 납품을 합니다. 교보에. 이렇게. 팔았어요? 매출이겠지, 이 사람은. 근데 이제 최대리가 책을 만들 때는 누구한테 일을 시켰겠지? 자, 인쇄소에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납품 받아가지고, 일 시키고, 책 받아가지고 줄 거야. 근데 이제 이 인쇄소에서, 야, 책 만들어줬으니까 돈 달라. 하는데, 책 만들어준 가격이 425만 7천 원 이렇게 라고 봅시다. 이걸 달래요. 그럼 주면 되지.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은행에 가서 자기압 수표 있죠. 은행이 발행한 자기압 수표를 받아 사갖고 와. 막 현찰로 400만 원 이렇게 들고 가서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자, 500만 은행의 자기압 수표는 금액이 딱딱 고정돼 있어요. 500.
150만 원 이렇게 이걸 이제 인쇄사에 딱 줍니다. 인쇄사 사장을 줬어요. 돈 달라며 425만 7천 원 500만 원 딱 주고 잔돈 줘. 잔돈이 얼마냐면 74만 3천 원이. 그럼 갑자기 갖고 있다가 이걸 받고 주는 건 고마운데 이거 어디서 가서 남겨주냐. 어렵잖아요. 어? 그래서 불편하잖아. 은행이 발행한 수표처럼 나도 어? 금액을 꼭 필요한 금액만큼 이렇게 수표를 발행하면 안 될까? 이렇게? 수표책이 만약 있다면 그래 돈 달라고 425만 7천 원 하고 싹 줘버려요. 너 가져. 그럼 결제 끝난 거야.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야. 그게 바로 당좌. 이게 이제 이걸 하려면 당좌 이게 당좌 수표거든요. 이렇게 발행한 수표가 이건 은행 발행 자기합 수표고 이런 수표가 당좌 수표예요. 이런 수표를 발행하고 싶으면 은행과 당좌 거래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편하니까. 뭐 요즘 뭐 인터넷 뱅킹 해도 되는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은행과 당좌 거래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나 이런 거 하고 싶으니까 예? 이런 거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은행에다가 예? 돈을 집어넣어야 돼요. 일단 나한테 돈 나가죠. 현금으로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을 내보내고 보통예금 통장에다 넣으면 보통예금일 텐데 이렇게 보고 싶은 게 이해되시죠? 현금 나갔어요. 보통예금 통장에 돈 집어넣었어. 보통예금은 아무 때나 막 빼다 쓰는 거잖아. 근데 이제 당좌 거래를 하려면 보통예금 통장에다 돈을 넣는 게 아니라 당좌예금 통장에다 돈을 넣습니다. 이렇게. 이것만 달라요. 그러면 이제 당좌예금 통장에 돈을 넣으면 은행에서 이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수표책을 줘요. 그럼 그 수표책을 딱 받아가지고 갖고 다니다가 이 자기가 집어넣은 돈 범위 내에서 수표를 이렇게 멋있게 끊어줘요. 이게 당좌 수표야.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이 인쇄서는 이걸 받아갖고 은행에 집어넣으면 그냥 돈이 쏙 나오는 거예요. 응? 이게 바로 당좌 거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당좌 예금이란 기업이 은행과 당좌 거래 계약을 체결해서 자, 은행과 당좌 거래 계약을 체결해서 당좌 예금 계좌에 현금을 넣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놨잖아 지금. 예? 그리고 나서 기업이 대금 결제 수단으로 이렇게 수표를 발행해요. 수표책 받아가지고 은행에서 발행을 하면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 줬잖아요. 인쇄서. 이 수표를 소지한 사람이 해당 은행에 이 수표를 딱 제시하면 현금으로 바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생기지 않는 예금이래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수표 소지인이 이 사람이죠. 이 수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당좌 수표를 제시하면 발행인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빠져나갑니다.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지금 통장에 돈 넣어놨는데 이걸 발행해주면 얘가 집어넣잖아? 그럼 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즉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이 사람이 즉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발행인은 나죠. 이 발행한 나는 당좌 수표를 발행한 시점에 지금 발행해서 줬죠. 당좌 수표를 발행한 시점에 이 사람이 집어넣으면 바로 나갈 거니까 당좌 예금을 감소시키는 회계 처리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당좌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갈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수표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은 타인 발행 당좌 수표죠. 타인 발행 당좌 수표 뭐라고 그랬어? 통화 대형 증권이라고 그랬잖아. 예? 그래서 곧바로 현금의 증가로 처리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회계 처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처음 하실 때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잘 들으세요. 여기 좀 많이 헷갈려 하시니까. 자, 신한은행과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당좌예금 계좌에다 100만 원을 집어넣습니다. 자, 나한테 현금이 나갔죠. 응? 나는 현금 나갔죠. 자, 이제 여기 예, 회계처리 먼저 볼게요. 나 현금 나갔네요. 얼마 나갔어요? 100만 원 나갔죠. 그리고 어디다 돈 집어넣었다고? 당좌예금 통장에다 넣었대잖아. 당좌 예금. 보통 예금에 넣었으면 그냥 보통 예금 여기 적으면 돼요.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거래 계약을 체결해서 당좌예금 돈 넣고 수철상해로부터 상품을 사와요. 그리고 당좌 수표를 발행해 줍니다. 뭘 사왔다고? 상품 들어왔죠? 상품 적습니다. 얼마 사왔냐면 60만 원 사왔어요. 그리고 당좌 수표를 발행해요. 당좌 수표를 발행해 주면 저 수철상해가 은행에 딱 집어넣으면 당좌예금 통장에 빠져나간대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좌 수표를 발행한 사람은
요 통장을 줄이는 거야. 마치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직접 찾지는 않지만 이렇게 당좌 예금 계좌를 줄여요. 여기서 돈이 빠져나갈 거니까. 그 다음에 창제상해 상품 25만 원을 팔았어요. 자, 이제는 이제 적응이 되셔야 돼. 물건 팔았다 그러면 수익 잡자. 상품 빼내는 게 아니에요. 상품 매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상품 매출 이렇게 적습니다. 수익 잡아요. 얼마 팔았냐면 25만 원에 팔았습니다. 얼마짜리인지는 몰라요. 안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리고 대금 중에 15만 원은 현금 받았어요. 자,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 증가시키면 되겠죠? 15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동점,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받았어요.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뭐예요? 집어넣으면 바로 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통화대형증권 현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현금. 나머지가 얼마냐? 10만 원. 자, 둘 다 현금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요거죠. 내가 당좌수표를 발행한 입장과 남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은 입장은 서로 계정 과목 이름이 틀려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제일 많이 물어보고 아주 끝까지 물어보는 건데 잘 들어봐요. 내가 당좌수표를 이 사람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 사람하고 비교해 볼게. 수철상의 입장을 볼게요. 자, 지금 나 당좌 거래하려고 당좌예금 통장에 돈 넣어놨죠. 이거 아무 상관없고요. 수철상해로부터 상품을 사왔다니까 수철상해 입장은 상품을 판 거죠. 그럼 얘는 이렇게 했을 거야. 상품 매출 이렇게 했겠죠? 얼마짜리야? 60만 원에 판 거잖아. 나는 지금 상품을 사온 거고. 자, 그렸는데 자, 팔았죠? 근데 내가 지금 뭐 해줬어요? 당좌수표를 발행해줬죠. 즉 나인 최대리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았어요. 수철상해는. 그걸 받으면 은행에다 집어넣으면 곧바로 아무런 제약 없이 통화로 바꿀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현금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현금. 이유는 통화 대용 증권이니까. 근데 발행한 얘는 내가 이 수철이가 은행에다 딱 집어넣어버리면 내 통장에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좌예금 통장을 줄여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됐죠? 지금 얘가 얘인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도 물건을 팔고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았어. 그럼 집어넣으면 돈 줄 거니까 현금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서로 달라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이거죠.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이걸 받으면 타인 발행 당좌수표. 아무런 제약 없이 현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통화 대형 증권이다. 그래서 현금의 증가로. 그걸 발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당좌예금 통장에서 빠질 거니까 당좌예금의 감소로 처리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엄청 많이 물어보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요거죠. 현금성 자산이 뭐냐? 현금성. 현금하고 비슷한 자산이라는 얘기지. 현금성 자산. 이거 뜻 좀 보셔야 되는데, 야, 현금성 자산. 객관식을 대비해서 실기는 거의 나올 수 없고요. 현금성 자산은 뭐냐면, 뜻을 보시면요. 자, 큰 거래 비용 없이, 약간의 거래 비용이 드나 봐. 근데 큰 거래 비용 없이 뭐로 바꾸기가 좋냐면, 현금으로 전환하기가 용이하대요. 여기서 말하는 현금은 여기야. 통화 또는 통화 대형증권으로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쉽고, 혹시 시장에 이자율이 변동이 된다면 이자율 변동에 따른 그 자산의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경미하다고 하네요. 경미한 금융상품이야. 여기까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하기가 용이하고, 이자율, 시장에 혹시 이자율이 변동이 된다 하더라도 이 금융상품의 그 자산 가치의 변동의 위험이 아주 심하게 위험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 이 자산을 취득을 할 당시에 만기 또는 돌려받기로 한 상환일 3개월 이내입니다.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현금성 자산의 뜻입니다.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중요하지 않은 일단 금융 상품이에요. 예를 들면 보통예금, 정기예금 이런 것처럼 보통예금은 은행에서 돈으로 현금으로 바꿀 때 거래 비용이 들어요? 그냥 가서 통장 대고 돈 주세요 그러면 돈 주잖아. 뭐가 들겠어요? 들려면 뭐 주차비 정도? 그런 건 거래 비용이 아니지. 거래 비용은 아니에요. 거래 비용이라는 얘기는 은행에서 그 돈을 찾을 때 들어가는 비용인 거니까 얘는 약간 들긴 하는데 크지 않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인데 제일 중요한 말은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예요. 보통 우리가 날짜 셀 때는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세잖아요. 여기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뭐 1년 이내냐 이후냐 이렇게 따지는데 얘는 취득 당시야. 예? 봐봐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 10월 달에 이 금융상품인 여기에 맞는 금융상품을 샀다 칩시다. 근데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해요. 그러면 10월 달이니까 10월 한 달, 11월 한 달, 12월 말이면 딱 끝나버리잖아. 여기 사도 안 되네. 11월 달에 샀어요. 11월 달에 사면 11월 한 달, 12월 한 달, 1월 한 달. 딱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기. 예? 그래서 이 자산은요, 굉장히 유동성이 빠른 거야. 거의 아주 많이 길어도 12월 30일 날 사면 딱 3개월 남은 거지. 12월 초에 사면 2달 남는 거고.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초단기란 얘기지. 그래서 잘 들어봐요, 이제. 이 지금 여기 있는 배울 자산은 어디에 들어있는 애하고 똑같냐면 여기에 들어있는 애하고 똑같아요. 여기에 있는 금융상품인데, 예? 이것도 유동성이 빠른 거죠. 이 1년 이내에 다 현금화 될 것들인데 이 속에 굉장히 빠른 게 있어. 3개월 이내 도래. 그것도 취득 당시에. 그것을 요거보다 한 칸 위로 올리래요. 한 칸 위가 여기잖아. 여기다 적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건 거야. 예? 현금성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유동성이 빠르니까 한 칸 올려라. 원래 내용물은 여기 들어있는데. 이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뜻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시면 취득할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이에요. 여기 좀 이따 가보시면요. 채권 배워. 얘가 채권이야, 지금. 예? 요것들인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해요. 그러니까 올려, 위로. 그 이름이 이거야.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이라잖아. 이건데 3개월 이내에 도래해, 올려. 예? 요거 중에 아주 빠른 거. 이쪽으로 해서 한 칸 올려라. 그 다음에 환매채라고 있어요. 환매 조건부 채권이에요. 이것도 금융상품에 들어있어요. 여기서 배울 거예요. 환매 조건부 채권인데 환매 기간이 3개월 이내야. 환매라는 얘기는 은행에서 채권을 발행했는데 다시 사드릴게요. 응? 다시 사준다는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거야. 근데 3개월 이내 다시 산대요. 응? 굉장히 빠르잖아. 좀 더 길면 그냥 여기 들어있는 거고 3개월 이내 환매 조건이면 한 칸 올려서 여기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투자 신탁의 계약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초단기 수익증권 이런 것 등이 바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현금성 자산의 뜻이다라는 건 보시면 되겠네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아니야. 취득 당시 만기가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는 아주 초단기인 금융상품을 위로 한 칸 올려가지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하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